일은 친구와 둘이 서로 죽었을 때 각자가 가진 하드디스크를 부수자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그 친구가 죽게 되고 약속대로 하드디스크를 부수기 전에 내용물이 궁금했던 일은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내용이 숨겨져 있던 거죠. 유일한 친구가 죽어서 하드디스크를 뒤져봤어. 스레를 세우자마자 숨어사는 오타쿠들아 크크크 하며 부채질하는 일. 그 말에 대해 어느 스레 주민은 너 친구 없잖아 하는 말로 돌려줍니다. 그러자 일은 있습니다 크크크, 정확히는 이젠 없지만요 크크크, 이제 난 완전 고독 결정 크크크. 일은 친구를 잃고는 말았지만 예전엔 있었고 이젠 고독하다는 기분 나쁜 문체로 자학을 시작했습니다. 그쪽에선 널 친구로 생각 안 했지?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악마도 고개 저을 스레 주민들은 다시 한번 일의 친구 관계를 들쑤십니다. 일의 말로는 솔직히 친구였는가 하기엔 미묘한 관계였긴 하지만 그 친구와 서로가 먼저 죽으면 하드디스크를 부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아무런 지식도 없는 우리 치교 구독자님들을 위해 설명해두자면 하드디스크란 컴퓨터 등의 사진이나 데이터 등을 복원해두는 일종의 기억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죽자마자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러 간 일. 하지만 파괴하기 전에 일은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알려주기 전에 친구의 죽음에 정신적으로 쫓기고 있던 일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초딩 때 적당히 남의 비위만 맞추고 살던 일은 중학생이 되어 일진들의 장난감이 되면서 왕따를 당했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일진무리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일진들이 왠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 이 친구는 일과 같은 반에 있었는데요. 그 친구와 같이 있으면 일진들과는 엮이질 않아 일은 일진들을 피하기 위해 이 친구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일은 친구에게 지켜진다는 게 분해 그 친구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공부는 아주 살짝은 좀 했던 일이었습니다만 친구보다는 못했고 이 공부도 잘하고 일진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친구를 도저히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은 친구를 마음 깊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금붕어 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중학 시절에는 어떻게든 붙어 있었다는 일. 여기서 금붕어 똥이란 긴견어 훙이라고 하며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약한 인간이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한다네요. 뭔가 비참한 말입니다. 그 후로 일은 열심히 공부해 그 지역에서는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해 기뻐하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일보다도 좋은 고등학교에 합격. 일은 다시 마음속에 독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말을 꺼낸 모양으로 그 이유가 지망했던 학교는 수업료 면제가 아니었다는 것. 얼마나 자존심이 높은 건가. 드래곤볼의 베지터까지 연상했던 겁니다. 친구는 삼촌이 사업에 실패, 보증인이었던 아버지가 가게까지 내놓으며 그 빚을 다 갚게 되어 그 역량으로 아버지는 돈벌이를 위해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는 중졸로 일을 하며 엄마와 여동생을 보살피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냈다 크크크, 이것으로 나의 완승.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기뻐하는 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의사라며 자랑질합니다. 그렇게 일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만 공부가 너무 어려워 따라가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게 원인으로 중학교 때처럼 왕따는 일어나진 않았는데 친구는 만들 수 없었던 일은
고독을 사랑하는 음침한 놈이라는 변명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결국 대학도 직업국으로 가게 되어 자기를 책망하는 일. 그런 일은 좋은 대학이라고는 할 수 없는 곳에서 공부할 마음도 생기질 않아 친구도 안 만들었다고 대학 자체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레벨이 낮은 놈들과 공부하는 건 무리라며 시종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던 일은 점점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때 일은 그 친구가 궁금해집니다. 일이 고딩 때 친구가 더러운 노가다 하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았다고요.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 친구 집에 오랜만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일의 예상을 까마득히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친구는 노가다에서의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히키코모리로 변해 있던 거죠. 일은 친구를 마음속으로 깔보며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웃음을 숨기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친구를 부르러 갔더니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답니다. 내심 짐작이 가는 일. 하지만 그런 일도 학교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백순이 부정적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자기보다도 아래라고 생각되는 친구 집에 가는 것으로 우월감을 맛보는 일. 그렇게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만 역시 친구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와 찾아와줘서 고맙다며 일이 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구나 생각하고 있는 걸 일은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죠. 그렇게 몇 년이나 흐른 어느 날 친구는 갑자기 일 앞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친구는 야유어 있었고 걷는 모습도 부자연스러워 이렇게는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 계속 와줬는데 만나지 않아서 미안했다. 친구는 사과합니다. 그러더니 고맙다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일은 친구의 현 상황을 보고 내 쪽에서 거절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친구의 본심을 들어봤더니 일이 집에 찾아올 때마다 무서워져 사실은 안 찾아왔으면 싶었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건 잘못으로 그걸 깨닫게 해준 일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친구는 울면서 말했고 그 말에 맞춰 어머니와 여동생도 통곡하는 바람에 일은 황당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친구와는 가끔 연락을 취하게 되었죠. 그때 일은 직장을 다니는 설정이었던 모양인데요. 그게 아니라는 걸 들켜 프리터로 있다는 설정으로 바꿨다는 것. 프리터란 프리와 아르바이터를 합성한 용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알바 형태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좋은 말로 자유직업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너도 힘들었구나 라고 했습니다만 일은 너한테만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지 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일의 엄마 말고 유일한 접점을 가진 존재가 됐다네요. 그러는 동안 일은 친구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배로 모래를 채취하는 직업이라는데 그런 직업이 있나 의심하는 일. 처음에는 아버지에게서 엄마와 동생을 부탁한다 하는 말을 듣고 친구는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버지에게서 오는 돈과 연락이 뚝 끊기고 회사에 물어봤더니 최근에 그만두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그때부터 친구는 아버지를 증오, 어째서 자기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나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다리가 망가져 일하기가 힘들어진 결과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렸다는 것. 그런 친구와 가끔 만나서 자기보다 레벨이 낮은 상대와 대화하는 것으로 우월감에 침식당하고 있던 일. 그런 일이었습니다만 친구의 쓰레기 같은 인생에 기대어 살았는데 어느 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가 무려 다시 일하겠다는 말을 꺼낸 겁니다. 중졸에 몇 년이나 히키코모리로 지낸 놈이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추월당하면 어쩌나 일은 초조해집니다.
그때부터 친구와 만나는 게 고통이 된 일이었는데요. 친구는 면접도 가지 못했고 만날 때마다 역시 어렵네 라며 입술을 깨물며 울먹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다시금 기쁨으로 풀발하는 일.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 결국 친구는 일을 시작한 모양이었고, 게다가 몇 년이나 연락이 없었던 아버지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돈 정리가 다 됐으니 다시 같이 살자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 친구는 기쁨에 들떠 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만 일은 전화를 끊은 뒤 화가 치밀어 그 분함으로 인해 휴대폰을 벽에다 던집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아버지의 전화는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됐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던 깡패들에게 말려들게 되었다는 것. 그렇지만 그 돈 자체도 거짓말이었던 모양으로 경찰이 나서 해결해줬습니다만 친구는 크게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된 친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의욕을 상실해 히키코모리로 돌아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난달 말 친구는 난 죽을지도 몰라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일은 우울증이구나 생각했습니다만 친구의 모습은 분명 이상해서 죽기 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 친구는 일에게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어 하며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이 엄청난 걸 알려줬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겠다 결심. 내가 죽으면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려줘 합니다. 그러나 일은 아마 애니메이션 오타쿠 같은 것이나 야동이 나오는 게 싫은 거겠지 생각했죠. 그런데도 친구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일이 내가 지우기 전에 그 엄청난 걸 네가 지우면 되잖아 하는 말을 꺼냈는데요. 친구는 내가 죽기 전에 지우면 안 되는 게 규칙이야 정색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동이 중요하나 생각한 일이었습니다만 결국 그 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이라면 스스로 하드디스크를 지웠을 텐데 일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친구는 투신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죽을 작정이라면 하드디스크 내용을 지우는 정도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일. 지금 생각하면 왜 지우지 않았던가 일은 궁금해 죽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에게 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부탁. 그 다음날 일은 약속대로 하드디스크를 부스러 찾아갔습니다. 내용물은 이미 지워졌겠지 생각하면서도 제대로 지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은 하드디스크를 살펴봅니다. 그러자 안에는 야동 같은 것 등 부모님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잔뜩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는 살해당한 게 아닐까 일은 생각했습니다. 전에 깡패들과의 일도 있었고 혹시 가족이 보험금 목적으로 같은 이유를 생각하는 일. 그리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엄청난 걸 알게 되었다는 것. 일은 그 엄청난 것이 궁금해 이상한 게 없을까 조사합니다. 위험해. 궁금해서 못 자겠어. 감동계통으로 생각해 보고 있었더니 다른 시점으로 보니 재밌다. 궁금하구만. 어떤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까? 구경꾼 근성을 잊지 않는 스레 주민들. 하드디스크를 조사했더니 친구는 비퍼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비퍼란 투채널러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의 DC인? 지금 이 스레를 보며 댓글 다는 놈들을 다 비퍼라고 하죠. 그래서 전용 브라우저를 봤더니 애니 오타쿠로 팬픽 소설을 쓰는 모양으로 일은 마구 글을 올리는 것보다 이쪽이 더 아파 보인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메일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만 계정이 몇 개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시간은 걸렸는데요. 일은 여기서 묘한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초전개는 대체 뭐냐? 두근두근 기대. 스레 주민들도 메일의 내용이 대체 뭔지 기대하는 모양. 그러나 거기에는
옛날 메일을 삭제했던 흔적이 있고 최근 메일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묘한 메일에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다. 라고 쓰여있던 겁니다. 수상하게 느끼는 1. 친구는 그 메일 상대에게 불려나가 죽임당한 건 아닐까? 1은 생각했습니다. 왜 경찰엔 안 알렸냐? 경찰에 말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갖는 스레 주민도 있었는데요. 1은 이미 경찰에도 알렸고 여러모로 조사받은 뒤 이 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1은 메일 교환한 것으로부터 추측해 나갑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같이 일하던 사람이 와서 남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아버지에게서의 전원이 있다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까진 모르겠으나 그것으로 친구는 뭔가를 숨겨야만 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는 동인 게임을 만들고 있는 사람과 알게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은 어딘가 이상했고 종교에 들어가 있는 듯한 일이 쓰여 있었다는 것. 그것은 영감으로 아버지 일을 알 수 있다. 너의 괴로움을 나는 알 수 있다. 그 운명을 바꿔주마. 아무리 봐도 이상한 사이비 영매사 같은 문장이 적혀 있던 거죠. 친구는 아무래도 그 사이비 영매사에게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고만 모양으로 메일에서 상대는 영감으로 안다 같은 말을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때 친구는 영감 상법 같은 것에 올라타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생각된 일. 여기서 영감 상법이란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마치 초자연적인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어 판매하는 악질적 상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한 단물이 있겠네요. 그 상대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은 아버지 지인의 연락처와 사이비 영능력자의 메일 주소를 메모해 경찰에 알렸습니다. 여기까지 재미삼아 이야기를 풀던 일이었습니다만 친구가 지독한 일을 당하고 타살되었을 가능성을 생각, 하드디스크를 지우지 않은 것에 대해 일은 곤혹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드디스크를 안 지웠으니 친구처럼 살해당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진정해. 기분은 알겠어. 메일 주소를 밝혀보면 어때? 이게 정말이라면 메일 주소라든가 그놈의 이름으로 된 키워드 전부를 밝혀. 그런 일에게 스레 주민들은 당황해 이를 말리면서도 메일 주소를 통해 조사할 걸 제안합니다. 잠시 머리를 식힌 일은 스레 주민들이 말한 대로 사이비 영매사의 메일 주소만을 밝혔는데요. 전부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는 죽기 전에 자주 외출한 것 같은데 어디로 나갔었는지 신경이 쓰이는 일. 덧붙이자면 친구는 K-ON이라는 애니가 끝날 때 방송국에 틀어박혀 방송을 계속하도록 호소하는 그런 남자의 소설을 썼다가 그 후 정말로 이 미친놈과 알게 된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 미친놈이란 사이비 영매사를 말합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아키타현이라며 일이 있는 곳을 특정하는 스레 주민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IP를 알고 있는가 물으면서도 실제로 일은 아키타현에서 조금 가까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발신지 표시 제한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는 것으로 일은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시간에 이상하잖아. 조심해. 밤 12시라는 것도 있어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대를 보고 수상하게 생각하는 스레 주민들. 잠깐 이것 좀 봐봐. 죽은 친구 아니야? 그리고 어느 주민은 죽은 친구가 쓴 것으로 생각되는 걸 발견합니다. 이것은 딱 들어맞잖아. 싫어. 이거 뭐야? 스레 주민들은 쓰인 내용이 일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일치하기도 해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게다가 친구가 썼던 K-ON 동인소설도 발견됩니다. 평소엔 상식 한 조각도 들고 있지 않는 스레 주민들도 전화가 길어지는 일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닙니다. 야, 일은 어디 간 거야? 일
돌아와. 30분이라니 너무 길잖아. 일이 안 와. 그러는데 일이 돌아와서는 친구의 글이 특정된 것에 경악합니다. 사이비 영매사는 아직 사건에 관계가 있는지 모르니 가까운 경찰서에 갈 때 이야기해 보겠다는 것. 그것보다 전화가 위험하다며 엄청나게 무섭다고 일은 쫄아있는 모습. 스레 주민들은 전화 내용이 뭐였냐? 일에게 물었죠. 일은 아이디가 바뀌었다는 걸 전하면서 스레 주민들이 특정했던 스레를 보고 친구가 썼던 것이라는 걸 알아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은 일은 친구가 좋은 놈이었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대는 죽은 친구의 지인에게서 온 것으로 그 사람은 직장에서 친해진 사이라는데 만나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 일은 전화 상대가 좋은 사람인 느낌이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무섭고 전화번호도 죽은 친구에게서 들었다는 점에 수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신경이 쓰인 일은 그 사람과는 내일 만난다고 했습니다. 죽지 마라 짜샤. 사망 플래그 세웠습니다. 너무 위험하겠어. 일에게 사망 플래그가 세워지고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 스레 주민들. 그냥 생각해도 허락 없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나? 죽이기 직전에 친구 휴대폰에서 번호 딴 거든가. 스레 주민들 중에선 친구가 죽기 직전에 친구 휴대폰에서 번호를 빼낸 거 아니냐 추리하는 방구석 코난까지 나타났습니다. 일이 말하길 전화 상대의 목소리는 슬퍼하는 것처럼 들렸고 사람 많은 곳에서 만나면 괜찮을 거라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 피곤하다는 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겠다고 했고 내일 만남이 끝나면 다시 스레를 세우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 대해선 평소엔 인간의 마음이라곤 조금도 없는 주민들도 일이 전화 상대를 만나는 게 위험하다고 느껴 이 스레가 낚시이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낚시이길 바란 적은 없다. 진짜 무서워. 우와. 잠을 잘 수가 없네. 처음엔 하품하면서 봤는데 이젠 진짜 뭔가 정말 무서워지잖아? 일 죽으면 안 돼? 그리고 일은 스레 주민들의 조언에 감사를 표하며 시키는 대로 경찰에 연락하고 나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일 불안해지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밝힐지도 모른다는 말을 전하고 다시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일의 글은 끊기고 말았죠. 그 후 스레 주민들은 여러 추리를 올렸습니다만 끝내 일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일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 채로 이 스레는 끝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일의 친구가 결국 극단적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타살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많은 수수께끼가 남는 스레입니다. 하지만 실은 친구가 썼다는 소설과 일의 투고에 내용이라는 드문 오자가 공통으로 나오는 것으로 혹시 이 스레는 진짜 낚시는 아니었을까 하는 썰도 떠오릅니다. 내용은 내용이 아니고 내용이라고 써야 맞거든요. 이 스레는 낚시였을까요? 아니면 일도 친구처럼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 궁금증을 남기는 스레였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